변수가 많은 대학 입시, 저 변춘수가 여러분의 학과 선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입시 온라인 학과 선택 MC 변춘수입니다. 이 땅 위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태어나서 노화하고 그리고 나중엔 병들고 죽는 이른바 생로병사의 법칙을 벗어날 수가 없는데요. 오늘 함께 이야기할 학과는 저의 전공 과목이기도 합니다. 생명체에 숨어있는 수많은 비밀들을 연구하는 학과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만나볼 학과는 생명과학과입니다. 먼저 도움 말씀 주실 여한종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BS 학과 선택의 길잡이 여한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생명과학과는 어떤 학과인가요? 네, 우리 사회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우리가 배운 과는요. 우리 인간뿐 아니라 모든 생물체에 대해서, 생명체에 대해서 생명현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요.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식량 문제라든지 또 환경 보전, 그리고 질병 예방 및 치료 같은 것들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공부하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생물학과였는데 최근에는 생명과학과 이렇게 이름이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바뀌게 된 건가요? 예, 사실 같은 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물학과라고 아직도 존재하는 대학들이 있고요. 네. 또 많은 학과들이 이제 생물학과였다가 지금은 생명과학과로 이렇게 바꾼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생물학과라고 하면 정말 생명에 대한 본질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는 학과라고 좀 저희들이 알고 있다면 생명과학으로 이름을 바꿈으로 인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걸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어떤 인류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바로 생명과학과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전국에 이 생명과학과는 얼마나 있고 또 유사학과는 어떤 학과들이 있나요? 거의 대부분의 대학에 생물 관련된 학과들이 개설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칭이 조금씩 다르겠죠.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물학과, 그리고 뭐 생명과학과 일반적으로 뭐 시스템 생물학과라고도 용어를 부르는 학과가 있는데 커리큘럼을 보시면 거의 대부분 비슷한 내용들을 공부합니다. 네. 근데 이제 뒤에 붙는 이름이 생물공학, 생명공학, 뭐 생물분자공학, 식물분자공학 또는 생물화학공학 뒤에 이제 공통적으로 공학이라는 이름을 붙으면 오히려 이제 자연대학의 느낌보다는 공대 계열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생명과학에서 연구했던 어떤 학문적 성과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기술의 개발, 테크닉을 어떤 개발하고 연구하는 그러한 학문이 공학과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과학과 학생들이 실제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현장을 다녀와 봤습니다.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용인대학교 생명과학과를 찾았는데요. 매크로 생물학 수업이 한창이었습니다. 생명과학과의 기초개론 수업인 매크로 생물학은 생태계의 다양한 종들을 통해 거시적인 관점에서 생태학의 넓은 세계를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 과학 배우면서 아직 저희가 치료하지 못하는 병 같은 거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을 만들고 싶었는데 생명과학과 같은 과가 거기 가면은 나중에 대학원을 가면 그런 거를 배울 수 있다, 연구원을 할 수 있다 하셔서 이렇게. 1학년 때는 기초전공이라고 해서 좀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았고 나중에 좀 더 학년이 올라가면은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는데 선배들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도 재밌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세포들마다의 차이를 우리가 보는 시점을 한다고 했지, 그지? 대장균으로부터 단백질을 추출할 거예요. 그런데 포유류 세포의 구조하고 원핵 세포의 구조가 다 다르죠, 그죠?
생명과학은 순수 학문이기도 하지만 응용 학문적 성격도 강하다고 하는데요. 현재 학계에서 진행 중인 새로운 개념과 이론들을 학부 수업에서 접할 수 있다는 게 생명과학과의 특징입니다. 또 다른 실험실. 대장균에서 단백질을 추출할 때 필요한 버퍼를 만드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버퍼는 일정한 pH를 유지시켜 생명과학과 실험에서 자주 쓰는 용액이라고 합니다. 레시피를 가지고서 보면서 어떻게 만드는지 확인을 하고 이 버퍼가 사용되는 이유가 뭔지를 먼저 공부를 한 다음에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물론 쉽게 구입할 수는 있지만 지금은 수업 과정이니까 이런 버퍼들을 만드는 과정을 배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여느 학과보다 실험과 실습이 많은 생명과학과. 직접 암세포를 배양해서 세포 속 단백질을 추출하고 특정 세포를 모으는 실험도 학생들의 몫이었는데요. 이런 실험들은 초반에 실수가 없어야 이후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이제 이거를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먼저 공부를 하고 그 옆에 선생님들 하시는 것처럼 구경도 하고 해보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손도 되게 많이 떨리고 속으로 이게 잘못되면은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하는 부담감도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렵고 이제 계속 하다 보면은 그냥 편해져요. 네. 생명과학은 매우 광범위한 학문으로 학부 과정에서는 넓은 바다를 항해할 수 있는 기본을 배운다고 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지식이면서도 보이지 않는 세상과 생명을 연구한다는 것이 생명과학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하네요. 생물이란 게 어떻게 보면 되게 경이스럽잖아요. 저희가 그냥 바닷가에서 놀 때도 그냥 보면 바닷물인데 사실 그 물 한번 이렇게 움켜서 져보면 거기에 조그마한 생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작은 애들이 이렇게 경이로운 생명을 가지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한 부분이 된다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고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그게 좋았어요. 이런 생물들이 더 많고 더 많은 게 있구나 해가지고 저는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이런 쪽으로 전공하고 싶다고 생각해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우주처럼 탐구할 세계가 넓고 그만큼 갈 길도 트인 생명과학과. 생명과학과의 무한한 세계에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지적인 호기심을 마음껏 펼쳐보는 건 어떨까요? 생명과학 분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21세기를 먹여 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전공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지금 굉장히 많은 생명과학 쪽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생명과학 전공자들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건대 많은 생명과학에 관심이 있고 좀 우수한 학생들이 생명과학과에 와가지고 많은 연구를 해서 우리나라의 과학의 발전을 이끌어갔으면 하는 것을 바랍니다. 네, 생명과학과 학생들 공부하는 모습 잘 봤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재학생 한 분을 이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용인대학교 생명과학과 최유정 학생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대학교 생명과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최유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유정 양 어떻게 해서 생명과학과 들어가게 되었나요? 원래 고등학교 때부터 생물 좋아했었나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해도 막연하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과 달리 어떤 과목을 공부하든 흥미를 느끼지도 못했고 미래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도 몰랐던 꿈이 없는 학생이었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담임 선생님이 생물 선생님이셨는데 이제 그 선생님께서 생물은 단순 암기라고 생각했던 저의 생각을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면서 생명 현상이 여러 메커니즘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배우고 네. 또 흥미를 느껴서 네. 생명과학과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선생님이 중요하네요. 그렇죠? 네. 근데 유정 학생 막상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전공 수업을 들어보니까 어땠나요? 정말 내가 선택을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던가요? 네, 저는 생명과학에 관심이 많았던지라 대학에 들어가서 좀 더 세분화되고 깊이 있는 전공 수업을 듣게 되어서 흥미를 많이 느꼈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생명과학과에서 배우는 과목들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생명과학과에서는 1학년 때는 기초전공으로 일반 생물학과 일반 화학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대학에 처음 와서 고등학교 때 배운 화학 그리고 생명과학을 기초로 조금 더 심도 있는 수업을 듣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수업을 기초로 이제 2학년 수업을 듣게 되는데요. 미생물학, 유기화학, 그리고 세포학 등을 듣게 됩니다. 네. 미생물학은 인간의 질병과 관련된 병원성 미생물들을 이용해 생명공학 혹은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학문인데요. 또한 유기화학과 세포학은 생물의 기본 단위인 세포의 구조 그리고 기능을 공부하는 학문으로서 분자생물학을 배우기 전에 기초가 되는 학문입니다. 네. 그리고 3학년, 4학년이 되어서는 좀 더 심화된 전공 수업을 듣게 되는데요. 분자생물학, 생화학, 면역학, 그리고 발생학까지 수업들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자연환경, 생물과 생물 간의 관계를 배우는 생태학도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네. 이처럼 생명과학과에서는 세포 수준인 세포학, 분자생물학부터 조직, 기관, 개체, 그리고 생태계까지 모든 생명을 다루는 학과입니다. 네. 아우, 교과목명을 듣다 보니까 대학 시절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뭐 생태학, 발생학, 유전학 참 재밌게 배웠던 과목들이었는데요. 선생님 일반적으로 이 생명과학과의 수업들은 어떻게 짜여져 있나요? 예, 지금 학생이 얘기했던 거와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학년 때는 대학에 들어가셔서 1학년 때는 일반 생물학, 네. 지금은 일반 생명과학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생명과학 1, 생명과학 2 내용을 다시 한번 배우는데 차이는 이제 우리가 우리말로 배웠던 내용들을 교수님들은 대부분 영어로 얘기합니다. 단백질은 우리가 프로테인이라고 하고요. 뭐 나트륨 이온, 뭐 칼륨 이온은 뭐 소듐, 포타슘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생소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다르게 느껴질 뿐이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생명과학 1, 2를 재미있게 공부하셨다면 대학 1학년 때는 아마 되게 쉽게 더욱더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2학년 때부터는 더 이제 세분화돼서 각각의 내용들을 깊이 있게 배운다고 보시면 네. 되겠어요. 바이러스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딱 1시간 내지는 몇 분에 걸쳐서 배웠던 내용을 네. 한 학기 동안 이렇게 두꺼운 책 하나로 바이러스만을 집중적으로 배웁니다. 네. 또 세균도 책 한 권을 다 배우니까 정말 본인이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생명과학의 매력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최근 그 생물학의 여러 그 학문 중에서도 좀 최신 분야? 그렇죠. 예.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선생님? 아무래도 이제 분자생물학이 그렇죠. 가장 네. 핫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분자생물학은 말 그대로 분자 수준에서 연구한다는 뜻인데 우리 생물을 이루는 가장 기본 단위가 세포였기 때문에 세포의 연구가 거의 전부였다고요. 세포의 연구를 통해서 다양한 생명체의 생명현상들의 어떤 원리라든지 메커니즘 같은 것들을 연구했었는데 너무 다양한 생명체 현상들을 그러한 세포 수준만으로는 규명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분자 수준에서 연구가 시작됐는데 뭐 유전자, 단백질, 효소, 지방, 에너지 뭐 이러한 분자 수준의 연구를 통해서 세포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세포에서 어떤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생물체 안에서 어떤 것들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분자 수준의 생물학, 분자생물학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생물학과 내에서도 좀 전문적인 과목들도 많이 있고 또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또 재밌는 과목이 있고 또 어려운 과목이 있고 그렇기 나름인데요. 유정 양이 들었던 과목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재미있는 수업이 있었다면 어떤 수업이 있었을까요? 저도 앞서 말씀하신 분자생물학이라는 수업을 재미있게 들었는데요. 이 수업을 통해서 제가 이전부터 공부하고 싶었던 DNA 수준의 공부를 할 수 있었고 네. 고등학교에서는 이론만으로 배웠던 것을 직접 실험을 통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뭐 특정 유전자를 뭐 증폭하는 PCR 실험도 직접 해보았고요. 네. 또 증폭한 유전자를 가지고 같은 형질을 가진 개체의 집합으로 만드는 클로닝 실험도 함께 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따라서 원리를 이해하기도 쉬웠고요. 실험을 성공하면서 성취감도 느낄 수 있었던 수업이었습니다. 그래요. 실제 고등학교에서는 이론만 배우지 실습을 할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대학에 가서 직접 실험을 해보면 또 남다를 것 같네요. 반면에 좀 유난히 어려웠던 수업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우선 학생들이 가장 처음 느끼는 어려움은 이제 영어로 된 전공서적 그리고 전문 용어들인데요. 맞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용어들도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수업을 듣다 보면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또 조금 힘들어하는 수업이 있다면 네. 동물 비교 해부학 실험 해부학. 인데요. 이 수업에서는 실제로 동물을 다루어야 되고 또 실험을 하면서 안락사를 시켜야만 해서 약간의 두려움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맞아요. 용어가 저는 교수님이 마이토콘드리아 할 때 그게 뭔가 했어요. 네, 미토콘드리아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용어나 해부학 실험이 어려웠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유정양이 생각하는 이 생명과학과만의 장점, 매력 어떤 것이 있을까요? 생명과학과는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수업을 통해 배운 내용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더해서 뭐 연구하고 실험을 한다면 우리 삶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예로 인간의 질병 연구를 통해 불치병 그리고 난치병 등을 해결할 수 있고 유전자 재조합을 통해 식량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실험과 연구를 통해서 얻는 희열과 재미는 생명과학과에서 느낄 수 있는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실험을 통해서 이제 재미를 느꼈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그러면 실험하면서 겪었던 재미난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면 하나 얘기해 주시죠. 실험 수업은 이제 한 학기 동안 한 실험이 쭉 연결되어서 진행되는데요. 중간 과정에서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결과가 잘못 나온다면 그 과정을 다시 반복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네. 기억나는 실험이 있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유전자를 증폭하는 PCR 실험인데요. 이 실험에서는 여러 물질들을 한 튜브 안에 섞어서 반응시켜 줘야 되는데 조원들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물질 하나를 잘못 넣어서 실험이 다시 해야죠, 그럼? 실험이 제대로 되지 않았었던 적이 있었어요. 네. 이처럼 실험이라는 것은 작은 것 하나도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얘기 듣다 보니까 저도 생각나네요. 저도 대학교 때 초파리 키웠는데 조원하고 이제 돌아가면서 시간에 맞춰서 봐야 되는데 한 조원이 이제 바빠서 놓쳤거든요. 그랬더니 번식을 엄청 그 사이에. 아무튼 선생님, 이 생명과학과 관련된 고등학교 교과목에는 어떤 과목들이 있을까요? 생명과학과는 이제 생명과학이 가장 기본적인 교과목이고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화학의 어떤 기초적인 개념 같은 것들이 좀 더해진다면 네. 대학에 가서 이제 생화학이 참 어려워지거든요. 네. 저도 이제 생화학을 재수강했던 기억이 나는데 화학을 좀 많이 좀 공부해 두시면 생명과학과에서 이제 다른 그렇죠. 전공들 다양하게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물론 뭐 물리라든지 지구학도 배워두면 다 이제 폭넓게 공부한 거니까 도움이 될 텐데요. 아까 이제 제가 학과 얘기했을 때 공학이 붙는다라고 했었죠. 네. 생물공학, 생명공학 이렇게 된다면 공학 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은 물리라든지 수학적인 개념까지도 더 요구된다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생명과학이 또 다양한 학문들, 다른 학문들과도 연결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이걸 졸업했을 때 또 진출 분야도 굉장히 다양할 것 같은데요. 생명과학과를 졸업하면 어떤 분야로 진출할 수 있을까요? 네, 뭐 광범위하다라는 건 막연하게 우리 학생들이 많이들 알고 있는데요. 생명과학을 이렇게 얘기하죠. 21세기의 미래를 책임지는 학문이다.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이러한 난제들을 생명과학이 해결해 줄 것이다. 네. 우리의 문제라면 한 3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환경. 뭐 환경 문제라든지, 뭐 식량 부족의 문제라든지, 질병 치료라든지 네. 예방, 예. 뭐 이런 문제들이 다 생명과학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연구소에서 우리가 일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뭐 국공립 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도 이제 먹거리 같은 것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이러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고, 네. 그럼 전문 인력들의 요구가 굉장히 늘어나겠죠. 전문적인 이런 지식을 갖춘 이런 학생들의 진출 분야가 정말 다양할 것이다 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뭐 식량 개발 연구소라든지 내지는 뭐 의약품 개발 연구소, 뭐 환경, 보건, 아무튼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생명과학이 발을 뻗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또 저 같은 경우는 생명과학과 나왔지만 또
교직 이수 같은 걸 해서 또 지금 네. 교사로 네. 또 이렇게 생명과학을 또 학생들에게 또 흥미 있게 전달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아, 그렇군요. 네. 여러 분야로 이제 진출이 가능하다는 점, 그게 이제 생명과학과의 장점이 될 것 같은데요. 유정 학생이 생각하기에 이 생명과학과는 어떤 학생들이 오면 좋을까요? 생명과학과는 과 특성상 실험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론대로 딱딱 잘 풀리면 너무 좋겠지만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더 고민하고 공부하면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끈기 있고 좀 꼼꼼한 학생들이 생명과학을 전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이제 실험만 한다고 오래 앉아 있고 또 맨날 공부만 하고 있고 그런 것은 아닌데요. 생명과학에는 여러 분야가 있어서 식물을 전공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산에 가서 식물을 채집한다거나 아니면 생태계를 공부하는 친구는 직접 배를 타고 나가서 동물 플랑크톤을 채집해 주위 환경을 평가하는 그런 일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처럼 생명과학과에 입학하고 나서는 여러 전공 수업을 듣고 자신에게 맞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아주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학생들이 이 생명과학과 오면 좋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호기심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생명체가 어떻게 탄생했을까? 뭐 물질의 어떤 화학 반응을 통해서 정말 생물이 나올 수 있을까? 그걸로 어떤 생명체의 탄생을 다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막연한 질문들. 또 왜 성에는 남성과 여성만 있을까? 제3의 성은 없을까? 이런 어떤 호기심 같은 것들이 많았던 친구들이 생명과학과에 정말 맞는 친구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네. 지금의 우리 고등학교 교육은 아무래도 그런 호기심들을 많이 좀 제한하고 있는 게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럴지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시고 그런 호기심이 있다면 도전해달라. 또 생명과학과에서 배우는 학문들은 훨씬 더 여러분들이 호기심을 충족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걸 저를 통해 좀 믿으시고 우리 학생들이 많이 좀 생명과학과에 지원하시고 가서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정 학생이 생각하기에 이제 지금 생명과학과를 희망하는 이 중고등학생들이 미리 관심을 갖고 해두면 좋은 활동들, 도움이 될 만한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생명과학에 우선 집중하고 싶다면 그 가지고 있는 흥미를 잃지 않고 주위 생활에서 일어나는 뭐 간단한 현상들이라도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한 뉴스에 나오는 뭐 질병 치료라든지 뭐 유전자 관련 여러 기사들을 찾아보거나 하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는 그 생명과학과를 졸업한 졸업생으로부터 영상 메시지가 왔다고 합니다.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천 생태이야기관에서 근무하는 이혜선입니다. 이곳에는 안양천에 살고 있는 다양한 동식물들이 표본이나 박제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주로 학생들이나 가족들을 대상으로 생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교육 주제와 내용을 계획하는 것부터 학습 자료를 개발하고 결과 보고를 하는 것까지 교육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흔히 생명과학을 암기 과목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단순히 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현상에 대한 상호작용이나 그런 경이로운 과정들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있다면 요약 정리가 되어 있는 문제집보다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 교양과학 분야의 책을 많이 읽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용인대학교 생명과학과를 졸업했고요. 지금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암을 치료하는 치료제 또는 치료 방법을 제 기초 연구를 통해서 이제 검증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해외 트렌드의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 해외에서 새로운 실험 방법이 나왔다, 아니면 어떤 게 주를 이룬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팀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소통 능력, 그 다음에 결과를 남들 앞에 발표할 수 있는 발표 능력도 매우 중요한 직무 능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학과에서 배우는 것들은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현장에 나오시면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우는데, 새로운 것들을 여러분들 걸 만들기 위해서는 기초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저희는 과학자이기 때문에 실패도 하고 나쁜 일을 계속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정말 하겠다, 난 이 일을 즐길 수 있다, 이 마음이 있으시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이 일을 잘 해내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네, 생명과학과 졸업생의 영상 잘 봤습니다. 열정적인 모습 참 보기 좋은데요. 유정양 화면으로 이제 선배님 모습 봤는데 이제 4학년이다 보니까 진로 고민 좀 시작될 것 같은데 어떤 분야로 나가고 싶나요?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나요? 우선 1학년 때부터 전공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쌓으려고 노력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분자생물학, 그냥 생화학 쪽에 관심이 생겨서 네. 이 분야를 공부하고 있고 이 분야가 또 요즘 각광받고 있는 트렌드 분야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관심 있는 전공을 살려서 유전자 치료제를 연구하는 실험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으며 공부를 하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지만 또 실험을 통해 성취감도 느껴서 좀 전문적으로 배워보고 싶어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진학 후에는 전공을 살려서 연구소나 바이오 벤처 기업에 취직할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나중에 이제 새로운 유전자 치료법이 개발됐다 그런 기사에 유정양 이름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이 생명과학과를 희망하는 학생들 지금 무엇을 준비해두면 좋을까요? 예, 저는 이런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고1, 2 학생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생명과학과를 가고 싶다.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가장 많은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학교 생활기록부에 정말 이 친구가 생명과학과를 좋아했던 친구다. 생명과학을 잘할 수 있는 친구다라는 걸 어필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가장 중요한 건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입니다. 각 교과목에 들어온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내용을 적어주시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어떠한 내용을 적으려면 또 뭔가 여러분만의 개성 있는 생명과학의 어떠한 소질이라든지 흥미를 나타내려면 일단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수업을 열심히 참여하시고 참여한다는 얘기 뭐냐면 열심히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뭔가 호기심에 대한 표출을 하셔야 돼요. 그게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수업 시간에 질문하는 아이들을 많이 보지 못하지만 그 질문하는 아이들은 분명히 느낌이 있거든요. 예. 그 친구가 확실히 기억이 남고 뭔가 생활기록부에 이 친구의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좋은 얘기 또 내가 느꼈던 어떤 질문에서의 어떤 경험 같은 것들을 적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친구들이 좀 생명과학과에 맞는 친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자율 동아리라는 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뭐 공식 동아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해부가 좋다. 그럼 해부 동아리를 친구들이랑 모아서 만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실험 재료는 한계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시절에 정말 생명과학에 관심이 있어서 그러한 활동들을 자발적으로 했다라는 것을 생활기록부나 자기소개서에 작성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생명과학과에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고민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생명과학과를 가고 싶지만 내 성적이 좀 부족해서 또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 대학의 그 생명과학과에 진학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과를 좀 중심으로 보시고요. 여러분이 정말 그 과를 좋아하신다면 여러분이 학교가 아닌 과에 대한 만족도가 크기 때문에 대학생활을 훨씬 더 즐겁게 10년 뒤에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 있든지 정말 만족스럽게 직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도움이 되는 말씀이셨고요. 유정 학생도 이 생명과학과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생명과학과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열정에 자기의 아이디어를 더해서 연구하면 그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학과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더 공부를 잘 한다면 국공립연구소인 생명공학연구원, 국립암센터, 기초과학연구원과 같은 데 취직도 가능하고요. 화장품 회사 연구소, 병원 연구소 등과 같은 연구소까지 다방면으로 취직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생명과학과라고 해서 꼭 DNA, 단백질만 다루는 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도 생명과학의 일부라는 것을 알고 좀 폭넓게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생명과학과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앞으로 인류를 먹여 살릴 핵심 학문, 생명과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생명과학이 비단 인류뿐만 아니라 지구 환경을 보존하고 또 지구상에 사는 다른 생명체와의 공존을 도모하는 그런 학문으로 거듭나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여한종 선생님 그리고 최유정 학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